5년 동안 대퇴 이모와 함께 살며 집에 갇혀 지내고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던 고아 소녀 하이디는 스위스 알프스로 보내져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 대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하이디를 데려갈 수 없었고 할아버지가 은둔자이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웃의 경고를 무시했다. 산을 오르던 중 하이디는 신발과 드레스를 벗고 패티코트 차림으로 자유롭게 달리며 멋보다는 편안함과 움직임을 선택했다. 할아버지 알르메이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격분하며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고 아이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다. 대퇴는 하이디와 함께 떠나는 척했지만 대신 집 뒤에 그녀를 숨기고는 그 자리를 떠나며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알르메이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퇴를 향해 고함쳤지만 하이디는 자신도 이모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소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알르메이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하이디는 염소들과 함께 헛간에서 자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아침 알르메이는 하이디에게 아침 식사로 염소젖을 주고 마지못해 그녀를 마을 교회로 데려간다. 신부는 하이디를 유심히 살펴보고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말한다. 신부는 알르메이가 혈육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지만 할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는 사흘 후 인근 마을 마이엔펠트로 가서 하이디를 맡을 수 있는 농부를 찾아보겠다고 알린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하이디는 다시 헛간에서 자야 할지 고민한다. 알르메이는 퉁명스럽게 그녀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라고 말한다. 오두막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 하나밖에 없어 하이디는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좁은 나무 사다리를 발견한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초로 가득 찬 다락방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의 침실로 삼기로 한다. 하이디는 알르메이에게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다음날 염소지기 페터가 알르메이의 염소를 데리러 온다. 할아버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 페터에게 하이디를 데리고 산에 가서 염소 돌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알르메이는 하이디에게 점심으로 빵과 치즈, 소시지를 챙겨준다. 하이디는 신이 나서 페터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염소들과 달리며 이모 밑에서 집에 갇혀 지내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만끽한다. 하이디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페터는 그녀의 점심 일부를 먹고는 그녀가 알아차리자 염소들을 탓한다. 갑자기 염소 2마리가 싸우기 시작하고 페터는 그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막대기로 때린다. 하이디는 그런 행동을 강하게 반대하며 그를 멈추게 한 뒤 제안을 한다. 페터가 다시는 염소를 때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매일 점심의 절반을 그와 나누겠다고 약속한다. 페터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알르메이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하이디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할아버지 앞에서 긴장한 태도를 보이며 헛간에서 자겠다고 말한다. 알르메이는 그녀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그는 하이디에게 헛소문을 믿을지 아니면 자신의 눈과 귀를 믿을지를 묻는다. 하이디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고 알르메이를 껴안은 뒤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다음날 하이디가 계속해서 페터와 유대감을 쌓고 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알르메이는 그녀의 애정에 감동하여 나무 의자를 만든다. 하이디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식탁의 2번째 의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멋진 소식을 듣게 된다. 알르메이가 그녀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몇 주가 지나고 하이디는 페터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하이디는 산속 생활이 더 편안해지도록 머리까지 자른다. 어느 날 페터는 앞으로 몇 달간 학교에 가야 하므로 방문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그는 그동안 자신네 집에 놀러 오라고 제안한다. 하이디도 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두 사람이 마을에 갈 때마다 이웃들은 알르메이에게 아이에게는 교육과 친구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알르메이는 겨울 동안 하이디가 산을 내려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거절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일상이 단조로워진다. 알르메이는 하이디를 기쁘게 해주려고 작은 나무새를 깎지만 별 효과는 없다. 그는 이어 썰매를 만들어주는데 이는 성공적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썰매 타고 내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후 알르메이는 하이디를 페터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놀게 한다. 하이디는 페터의 어머니와 눈먼 할머니를 만나고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일을 잃어버려서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식사는 가난 때문에 주로 굳은 빵에 의존하고 있다. 페터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염소를 돌보는 데는 읽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공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알르메이가 하이디를 데리러 오자 하이디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한다. 세월이 흐르고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 어느 날 대퇴가 다시 나타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녀의 고용주에게 하이디를 위한 훌륭한 기회를 찾았다고 주장한다. 그곳에서는 하이디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고 한다. 알르메이는 하이디를 보내길 거부하며 몇 년 전
하이디를 버린 데테가 왜 이제 와서 조카를 걱정하느냐고 따진다. 당황한 데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녀는 알르메히와 말다툼을 벌이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한다. 데테는 떠나는 척하지만 대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페터와 함께 염소를 돌보고 있는 하이디를 찾아낸다. 데테는 다시 제안을 반복하고 하이디가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하자 알르메히가 그녀의 미래를 위해 가는 것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속상한 하이디는 마지못해 데테와 함께 떠나기로 한다. 페터는 이 광경을 목격한다. 그가 염소들을 알르메히에게 돌려보낼 때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한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다. 데테는 이미 하이디와 함께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알르메히를 비웃는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하이디는 제제만 저택으로 데려가진다. 그녀는 집사 세바스티안, 하녀 티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교사 로텐마이어 아가씨를 만나게 된다. 로텐마이어는 하이디를 보자마자 불쾌해하며 그녀를 예절도 없는 야생아이라고 여긴다. 데테는 이 집이 하이디, 또래의 순수한 아이를 클라라의 친구로 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데테는 보수를 요구하고 떠나고 하이디는 클라라를 만나게 된다. 클라라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로 걷지 못한다. 두 소녀는 즉시 친해지고 하이디가 실수로 클라라의 의자를 탁지에 부딪히게 했을 때 클라라는 하이디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잘못이라고 말한다. 하이디는 클라라의 친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큰 도전에 직면한다. 하인들은 하이디를 목욕시키고 단정한 옷과 부츠를 입히고 식사 예절을 가르치며 뛰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금지한다. 하이디는 클라라와 함께 수업도 들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하이디를 즉시 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클라라의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 그동안 가정교사는 클라라의 수업을 계속하면서 하이디에게도 읽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하이디는 집안의 규칙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전히 실내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했고 매일 밤 거친 알프스를 꿈꾸며 잠들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빵로를 주머니에 숨겼다. 클라라와의 유대는 점점 깊어졌고 클라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클라라는 심각한 병을 앓았고 걷는 능력을 잃었다. 하이디가 오기 전까지 클라라는 외롭고 갇힌 느낌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자주 출장을 다녔다. 어느 오후 하이디는 평소처럼 낮잠을 거부하고 세바스티안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산이 보이지 않자 세바스티안은 도시의 높은 탑에 올라가야만 산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준다. 하이디는 클라라를 몰래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도시를 구경하러 간다. 클라라는 거의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탑에 도착하고 클라라는 입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이디는 꼭대기로 올라간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곳에서도 산은 보이지 않았다. 클라라는 혼자 남겨져 불안해하지만 길고양이를 파는 상인을 만나자 기분이 좋아져 고양이들을 모두 사기로 결정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두 소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당황하며 하인들을 보내 수색하게 한다. 세바스티안이 그들을 찾아내고 클라라는 고양이들을 담요 아래 숨긴다. 집에 돌아오자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그들을 혼내려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갑자기 재채기를 멈추지 못한다. 고양이들은 클라라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로텐마이어 아가씨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가구 위로 올라가며 아수라장이 된다. 이 광경은 모두를 웃게 만든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벌로 하이디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식사 내내 벽을 바라보며 구석에 서 있어야 했다.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다음번엔 쥐가 있는 지하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하이디는 이런 대우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다. 식사 후 그녀는 페터의 할머니를 위해 모아둔 빵로를 챙겨 몰래 떠나려 한다. 하지만 로텐마이어 아가씨가 막아서며 하이디가 좋은 옷과 교육을 받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로 하이디를 상처 입힌 것은 실망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클라라가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하이디의 꿈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클라라는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티네트는 클라라가 아프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병은 하이디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더욱 죄책감을 느낀 하이디는 의사가 클라라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를 찾아간다. 하이디는 떠나고 싶은 것이 클라라가 싫어서가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클라라는 이해하지만 하이디가 자신에게 유일한 친구라며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하이디가 돌아오자 클라라는 다시 방을 나서고 수업에도 참석하기 시작한다. 하이디에게는 여전히 독서가 어려운 과제였다. 며칠 후 클라라의 아버지 제제만 씨가 로텐마이어 아가씨가 두려워하는 제제만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클라라는 가족과 재회하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두 제제만 가족은 하이디를 만나 반가워한다. 제제만 씨는 특히 클라라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고 친구를 찾아주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하이디가 여전히 버릇없고 글도 모른다고 깎아내리려 한다. 하지만 제제만 할머니는 직접 하이디를 판단하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제제만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잠자리
장짜리 이야기를 읽어주지만 끝까지 읽지 않고 나머지는 하이디가 직접 읽어보라고 격려한다. 하이디는 자신이 읽을 줄 모른다고 고백하며 페터가 그건 쓸모없는 것이라 했던 말을 떠올린다. 제재만 할머니는 들리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 궁금했던 하이디는 읽기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결심한다. 다음날 제재만 할머니는 제재만 씨에게 하이디가 놀라운 아이라고 말하며 적절한 격려만 있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하이디는 저택의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억눌려 있어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제재만 씨는 하이디가 클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며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제재만 할머니는 딸을 자주 혼자 두었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이디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던 중 밤마다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일이 생긴다. 세바스티안은 때때로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인들과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유령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제재만 씨는 그런 말을 일축한다. 하이디는 제재만 할머니가 준 책으로 계속 독서 연습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책의 전부를 소리내어 읽어 모두에게 들려준다. 가정교사는 하이디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제재만 씨는 이것이 하이디가 이곳에 계속 머무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선언한다. 이 소식에 클라라는 기뻐하지만 하이디는 괴로움에 잠들기 전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어느 저녁 제재만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제재만 씨는 의사와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문제의 소리를 듣게 된다. 두 사람은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총을 들고 나서지만 발견한 것은 몽유병 상태의 하이디였다. 하이디는 매일 밤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먼 곳을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염소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지냈던 것처럼 침대 끝에 누운 채 잠든다. 의사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재만 씨가 담요를 가져오게 한다. 그는 하이디가 또다시 숨겨둔 빵롤 도미를 발견한다. 하이디가 잠에서 깨어나자 의사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다. 하이디는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한다. 의사는 따로 제재만 씨를 불러 하이디가 심각한 향수병을 앓고 있으며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에는 제재만 씨가 반대하지만 밤새 돌아가신 아내의 고생을 떠올리며 생각을 바꾼다. 다음날 아침 클라라가 유령에 대해 묻자 아버지는 하이디가 고통 때문에 몽유병을 겪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하이디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한다. 클라라는 분노에 휩싸여 하이디에게 소리치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이디는 알르메히에게 돌아가게 되어 기쁘지만 클라라가 걱정된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클라라는 문을 열지 않는다. 하이디가 떠날 시간이 되자 하인들은 산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빵롤과 다른 음식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준비한다. 하이디는 자신이 아끼던 나무새를 제재만 씨에게 맡기며 언젠가 클라라가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하이디가 떠난 뒤 로텐마이어 아가씨는 평화가 돌아올 것이라며 만족해한다. 그러나 숨어있던 고양이가 그녀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곧바로 인과응보가 찾아온다. 로텐마이어 아가씨가 혼란에 빠지자 티네트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고 하이디라는 이름을 붙인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하이디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페터와 재회한다. 그녀는 페터의 집에 들러 음식을 전해준다.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하이디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페터와 함께 산에서 염소를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제 하이디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겨울이 되면 그녀와 알르메이는 염소들과 함께 마을의 소박한 집으로 내려간다. 새로운 선생님은 클라라의 가정교사보다 훨씬 엄격하고 때로는 잘못한 학생에게 체벌을 하기도 한다. 하이디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반 친구들은 그녀를 조롱하지만 그녀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반면 하이디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페터는 여전히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이디는 자신의 모험담을 편지에 담아 클라라에게 보내며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표현하고 산으로 놀러오라고 초대한다. 편지를 받은 클라라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제재만 할머니는 하인들로 이루어진 일행을 조직해 클라라를 산으로 데려가게 한다. 두 소녀는 기쁨 속에 재회한다. 제재만 할머니는 알르메히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누며 클라라가 며칠 머물 수 있는지 묻고 비용을 제안한다. 알르메히는 흔쾌히 동의하지만 클라라는 손님이라며 돈은 받지 않는다. 이제 하이디가 클라라에게 산속 생활을 소개할 차례이다. 클라라는 이제 패티코트만 입고 수저 없이 식사하며 염소를 쓰다듬고 건초 위에서 자며 별똥별을 바라본다. 두 소녀는 매 순간을 함께 보내고 이는 페터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하이디의 초대를 거절하고 휠체어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된 클라라와 함께 있는 하이디를 두고 혼자 염소를 몰며 지내기로 한다. 어느 아침 페터는 소녀들이 일어나기 전 집에 도착하고 바깥에 놓인 휠체어를 발견한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는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염소들과 함께 도망친다. 가족들이 휠체어가 없어진 것을
것을 발견하자 알름웨이는 페터의 지심을 직감한다. 그는 클라라를 등에 업고 하이디와 함께 평소 염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 알름웨이는 페터의 행동을 꾸짖고 하루 종일 두 소녀를 돌보라고 지시한다. 클라라는 아름다운 경치와 생기 넘치는 꽃들 그리고 발등에 내려앉은 섬세한 나비에 감탄한다. 나비가 팔랑이며 날아가자 클라라는 그것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스스로 일어선다. 걷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후 며칠 동안 하이디와 페터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계속한다. 이 기적에 감동한 페터는 클라라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클라라를 데리러 제제만 할머니가 도착하고 제제만 씨도 함께 오지만 딸이 산에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몹시 화가 난다. 하지만 클라라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 그의 분노는 사라진다. 감정이 북받친 포옹과 눈물의 순간 후 제제만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공책과 펜을 선물하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하이디에게 반 친구들의 조롱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격려한다. 하이디는 클라라와 진심 어린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페터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공책을 들고 다니며 매일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